건강튜브의 MC 강영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면서 시작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튼튼하십니까? 혹시 양치할 때 피는 나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뭐 광고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것이 바로 이 편한 세상, 이 건강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건강한, 이 편한 세상 살 수 있도록 디지털 아트 치과의 이혜주 원장님 모시고 치아에 대한 하나하나의 설명들 그리고 지도 편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아트 치과 이혜주 원장입니다. 자, 이혜주 원장님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굉장히 동안이시라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의대 졸업하고 이제 병원 개원하시고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 연차가 꽤 되시더라고요. 예, 치아가 건강하면 이게 동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단답형의 대답 감사합니다. 네. 단호하시네요. 예, 저는 양치할 때 피는 안 나거든요. 안 나는데 치실할 때 한 번씩 피가 나요. 이렇게 그 실에 피가 묻어 나오는데 이런 증상들을 모두 치주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치주 질환입니다. 네. 심지어 감기보다도 더 흔하다고 하는데 잇몸에 피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치주 질환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치주 질환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 관리를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잇몸 질환도 그냥 방치하다 두면 이게 그렇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그렇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혜주 원장님께서 치주 질환 그리고 치아 관리법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실 테니까 건강 튜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건강 튜브에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올드머그죠. 대한민국 최고의 커피숍 올드머그 건강 튜브와 함께합니다. 자, 이혜주 원장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지금 건강 튜브와 함께하는 댓글 이벤트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빨리 댓글 다세요. 자, 그럼 원장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끌어올리는 건강 튜브.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나오는 게 단어 용어를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치주 질환 얘기를 했잖아요. 치주는 어떤 뜻입니까? 치주 조직이란 것은 치아 외에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직을 말하는데 잇몸이나 잇몸뼈 그리고 치주인대와 같은 치아를 이제 지지해주고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이라는 것은 충치랑 별개로 치아 주변에 있는 조직들의 염증이 생기고 뭐 뼈가 녹고 그런 염증 질환을 말합니다. 잇몸이 붓고 또 붓고 하는 건 다 치주 질환에 들어가는 거고 네네. 잇몸 자체가 이제 치주라는 거. 그러면 치태는 뭐예요? 치태는 치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요소인데 음식물 찌꺼기나 이제 구강 내에 있는 균으로 같이 이제 섞여서 플라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똥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플라그라고 하는 치태가 잇몸병의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실이나 양치질할 때 치간칫솔을 잘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네. 그럼 치주 질환에는 어떤 증상 또 발생하는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치주 질환의 원인으로는 뭐 유전적인 요소나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치태와 치석이 이제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구강 내 세균과 음식물이 이제 치태를 형성하고 또 제때 제거되지 않은 양치질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 치태는 또 치석, 단단한 돌덩어리 치석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잇몸병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또 더 나아가면 이제 치아가 흔들리고 또 음식을 씹을 때도 통증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동반합니다. 그럼 아까 그 치태에서 그걸 하도 이제 안 닦고 그다음에 제거를 안 하니까 그게 돌처럼 굳어가지고 그게 치석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게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고 네, 결과적으로 양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저기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거네. 양치도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유전적인 요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양치질을 잘 하다 보면 제대로 잘 하다 보면 잇몸병을 이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낮출 수 있습니다. 양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주 질환 치료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잇몸 치료에도 단계가 있는데 제일 초기 상태인 치은염은
다들 잘 아시는 스케일링이나 이제 양치질만으로도 쉽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조금 더 깊어져서 치주염으로 되면 이제 치주염의 초기, 중기까지는 잇몸 속의 염증 조직이나 치석을 긁어내는 소파를 해내는 치주 소파술로 치료가 가능한데, 염증이 그 이상 더 진행이 된다면 이제 잇몸 수술, 치주 수술로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수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치실 잘 써야 되겠네요. 네, 잘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칫솔질 말고 치실까지도, 치간 칫솔까지도 진짜 필요한 게 우리 치아 건강에는 정말 최고의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치주 수술의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는 이거 수술은 나 주변에 한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거든 진짜.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이거? 네, 치주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치주 소파술이나 기본적인 잇몸 치료로 염증을 제거하기에는 염증이 조금 깊고 아 근데 광범위할 때, 소파술이라는 게요? 네, 긁어내는 치료입니다. 잇몸은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구를 잇몸 속에 넣어서 속에 있는 염증 물질을 이제 긁어내는 치료인데, 그 깊이가 깊게 되면 잇몸이 온전한 상태에서는 기구가 들어가는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잇몸을 이제 박리를 합니다. 절개를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수술인데, 이제 절개를 하면 기구가 깊게 접근이 될 수 있고 염증 조직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잇몸 수술은 염증이 좀 클 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잇몸을 박리를 해서 하방에 있는 염증 조직을 긁어내면 이제 상한 뼈 상태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뼈 상태가 뼈 재생에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뼈 이식도 가능합니다. 뼈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뼈 이식을 해서 성숙하면 아까 말씀드린 치주 조직 중에 이제 치조골, 잇몸 뼈가 있는데, 잇몸 뼈가 이제 증강이 되기 때문에 치아 수명에 조금 더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 뼈 이식이 불가능한 상태더라도 속에 있는 염증 조직을 긁어낸 것만으로도 잇몸 상태는 크게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잇몸 수술이라는 것은 치아 예후의 개선에 이제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게 박리 소파술이라는 게 증상이 좀 덜할 때고, 그게 더 심해지면 치조골 이식술까지 이어가야 되는. 증상은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염증 조직을 제거한 상태에서 뼈 이식이 괜찮을 모양이라면 뼈 이식을 진행을 하는 거고, 뼈가 재료를 못 담을 정도로 많이 상했거나 뼈 이식을 해도 크게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따로 이식은 안 하고 그냥 염증 제거만 하고 봉합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심각해지네요. 놔두면. 나 이거 좀 놀랐다. 그럼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면 잇몸이 내려앉는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치주하고 좀 다른 겁니까? 치주 질환? 잇몸이 내려앉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치주 질환의 현상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수 있는데, 잇몸 뼈가 상하게 되면 뼈에 붙는 잇몸도 자연스럽게 내려오죠. 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잇몸 내려갔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잇몸 뼈는 괜찮은데 양치질을 좀 세게 하신다거나 차인표 네. 그렇다거나 아니면 이제 씹는 힘이 좀 세신 분들은 잇몸 살만 이제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박리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치주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면 좀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맞는 이제 처치를 하는 겁니다. 잇몸 질환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질환이군요. 예. 나는 잇몸 질환의 모든 것들이 다 치주 질환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치주 수술로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경우가 있고, 거기다 또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잇몸이 망가지고 치주가 망가지면. 두 가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치주 수술로 이제 치아를 살려볼지 아니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할지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치아가 흔들리는지, 치아의 동요도를 봅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많이 상했지만 다행히 치아가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경우에는 잇몸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 치아가 제법 흔들리고 잇몸 수술 자체가 잇몸을 박리를 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치아는 잇몸을 박리하면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치아는 발치와 임플란트가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임플란트 우리가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디지털 아트 치과도 디지털 임플란트를 다 하니까 전악을 하시는 경우도 그렇게 뭐 전체를 다 하는 경우도 뭐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들 하시는데, 임플란트 진행한 뒤에 잇몸 질환
뭐 새로 해놨으니까 뭐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치아를 뽑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처럼 관리가 안 되면 당연히 잇몸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랑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염증에 더 잘 이완될 수 있는데 그래서 관리를 더욱 더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연 치아보다 염증이 더 취약한 게 임플란트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으로도 치태나 치석이 생기면 자연 치아랑 똑같이 잇몸병이 생길 수 있고 그 잇몸병도 정도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뭐 소파술이나 그 잇몸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면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염증이 계속 진행이 돼서 임플란트 나사 기둥 주변으로 뼈가 많이 상해 있는 상태라면 치아를 뽑듯이 임플란트도 발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하신 분들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또 주지시켜 드립니다. 주변에 제가 이제 40이 넘어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뭐 잇몸이 좀 아프다, 약간 좀 붓는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병원 안 가고 꼭 뭐 인사돌이나 뭐 이가탄 이런 거 사 먹는 애들도 있어요. 심하지 않으니까. 약이 좀 임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런 뭐 이가탄이나 뭐 인사돌이나 이런 이제 약국에서 파는 약들은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약이랑은 조금 별개로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영양제로 조금 뭐 개선이 뭐 나아질 수야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치료를 받으셔야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 잇몸 염증이나 뭐 충치나 어쨌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라면 그런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치과에 오셔서 정확한 상태를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리 이제 내 잇몸병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뭐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드셔서 나쁠 건 없지만 치료는 치료는 근본적인 건 해결하지 못하는 네네. 부분들. 이게 치주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관된 질환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이게 그 맵이 지도가 쫙 펼쳐져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치주 질환이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원인은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 때문입니다. 입 안에 있는 그 염증이 세균으로 인한 것인데 혈관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혈관을 타고 세균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혈관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손상된 혈관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데 과정에서 뭐 협심증이나 뭐 뇌졸중, 동맥경화 등과 같은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들 기저질환으로 당뇨 갖고 계시거나 막 혈압 있으신 분들이 잇몸이 안 좋다 이러면 좀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직접적으로 잇몸병 있는 분들이 100% 심장이 안 좋으시다 뭐 그렇게 딱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전신적으로도 염증 수치나 이제 뭐 당뇨라던가 여러 가지 질병의 그런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습니다. 흔하지만 참 위험한 이 치주 질환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거 전문의한테 한번 듣고 싶어요.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면 관리 안 했던 분들도 관리할 것 같아가지고. 치주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치태나 치석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은 주지만 생활 습관이나 구강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치과 위생사의 전문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평생에 걸쳐서 손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칫솔질 방법은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춤 구강 용품을 처방을 받고 또 정기적으로 칫솔질 습관에 대한 지도를 받으시면서 구강 관리 습관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오늘날의 환자분들은 치과 보철이나 임플란트 등으로 구강 환경이 매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닦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치간 칫솔이나 치실, 워터픽 같은 그런 다양한 구강 제품들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 하기 어려우실 때는 치과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치과에서 진행되는 전문가 관리는 양치질, 칫솔로 닿지 않은 부위, 이물질이 있는 부위를 특수 기구와 장비를 이용해서 잇몸 염증이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관리는 또 치과 치료와는 다르게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고 피부 마사지나 전신 마사지처럼 편안하고 개운합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이 이제 있으셨거나 또 치주 수술을 하셨었거나 그리고 치과 치료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전문가 관리를 받으시면 건강한 잇몸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잠 안 올 때 왜 마사지 받는 영상 보면 되게 시원하고 잠이 스르르 오거든요. 말씀만 들어도 가가지고 막 구석구석 막 이렇게 치아 막 이렇게 관리받고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디지털 아트 치과. 저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튜브 치주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강튜브부터 시작해서 제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대부분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보철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교정까지도. 근데 진짜 근본적인 치아의 건강인 잇몸, 즉 치주 쪽의 얘기를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디지털 아트 치과 이혜주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치과는 아플 때 가면 늦습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가셔서 괜찮으시면 괜찮은 거를 이제 확인 받으시고, 염증이 있거나 뭔가 치료할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서 구강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재미를 더욱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특히 치아 건강을 더욱더 끌어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함께했던 오늘의 건강 튜브였습니다.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끌어올릴 우리는 건강 튜브.